오늘 셰프 이원일 TV 간장학 개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간장학 개론, 간장 101, 프로듀스 101이 아니죠? 네, 간장장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간장 101, 간장학 개론. 제가 실은 한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차피 셰프 이원일 TV에 들어와서 원하는 거, 음식들에 대한 설명, 깊이 있는 고찰 뭐 이런 거 다들 원하시겠지만 하려면은 제대로 테마를 잡고 하자. 근데 한식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하지만 그 누구도 총정리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쪼각쪼각 정보들은 많은데 누가 한번 이렇게 후루룩 첩첩 팍 해가지고 이거야! 라고 정리되는 이런 컨텐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식의 기본편, 뭐 육류의 사용 방법, 양념장 만드는 거 이런 거부터, 그래서 응용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초 중에 기초, 한식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셰프 이원일 TV의 개론 시리즈,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간장학 개론, 간장 101, 간장 네. 시작해볼게요. 집에서 음식을 딱 하려고 찬장을 딱 하고 열었는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병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고민돼요. 분명히 레시피에는 간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간장이 그 간장인지, 그 사람이 쓴 게 이 간장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간장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장에 대해서만큼은 요 영상 하나로 초보자가 이 정도 알면은 간장은 됐다 싶을 정도로 오늘은 간장을 딱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한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중요한 게 장, 고기, 생선,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장하고 나면은 소금, 단맛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신맛, 초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술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시리즈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한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그 첫 번째 시작, 장을 알아야지 한식을 조금 하는구나 싶으니까 오늘은 그 장에 대해서, 하지만 그 장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제일 먼저 오늘 하는 거 뭐? 간장. 간장을 만들려고 메주를 띄워가지고 소금물에다 담갔다가 갈라서 간장을 만들고, 그 메주 덩어리 남은 걸로 뭘 담궈요? 된장. 자, 메주를 만들었는데 말리고 나서 곱게 갈아서 고춧가루랑 조청이랑 섞어가지고 살짝 꽁 발효를 하면 뭐가 된다? 고추장. 이거저거 메주 만드는 거 다 싫어. 콩만 삶아가지고 바로 볏집에다 해가지고 뜨끈한 아랫목에다 넣어놓으면 빨리 만들어서 먹는 청국장이 있죠. 네, 대답했죠 여러분? 대답했어 안 했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될 한식의 장 종류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 뭐다? 간장이다. 힘들다. 나 약간 이러고 있으면 약 파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반을 기준으로 이쪽은 전통적으로는 간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분류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요즘 간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요 선을 기준으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요쪽은 빨리 스르륵 치고 넘어가고 요쪽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간장,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콩을 삶아서 슬쩍 으깨서 메주를 만든 다음에 메주를 뜨끈한 아랫목에다가 놓고 지푸라기랑 같이 띄우면 얘가 겉에 곰팡이가 붙어요. 그 곰팡이는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칠맛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얘를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금물에다가 담근다. 그 소금물에다가 담갔다가 한 두어 달쯤 됐을 때 메주를 빼내고 비벼서 된장으로 묵혀놓고 걸러진 물을 갖다가 다시 항아리에다가 부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그게 간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간장을 맨 처음에 딱 하고 가르면은 오랜 시간 동안 발효를 한 게 아니고 메주를 띄우는 것까지 한 두어 달 정도 걸리고요. 장을 소금물에다가 넣고 하는 데까지 한 두어 달 걸려요. 요 넉 달의 시간 동안 소금물에 들어가서 탁 하고 나온 그 소금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 않고 맑아요. 그래서 맑을 청자를 써서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 청장. 청장. 근데 얘는 예쁜 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간장, 아니면은 조선간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보면은 요 글자들 쳐 있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오늘도 있네?
독 안에 들어가서 얘가 1년, 2년 정도 있으면은 아직도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아직까지도 청장이라고 부르고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은 색깔이 중간 정도 진해진다고 그래서 얘를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 중장. 오. 담그는 소금물에 염도랑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네. 국간장이나 조선간장 같은 경우는 염도가 대략 20% 정도에 수렴합니다. 한마디로 되게 짜. 3, 4년 숙성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숙성을 하기 때문에 독 안에서 특히나 이제 독을 갖다가 해바라기라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해도 쪼여주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얘가 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부어가지고 한번 끓여서 다시 넣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감칠맛이 세지고 깊어져요. 근데 이게 3, 4년 지나니까 염도가 더 진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염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낮아져요. 간장 소금이라는 게 있죠. 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금이 결정화되면서 밑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금이 조금 내려앉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감칠맛이 발효가 되면서 점점 깊어져서 조금 더 색이 중간 정도로 진한 중장으로 변해요. 얘가 조금 더 지나서 5년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색깔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진해지거든. 그래서 얘를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 진장이라고 불러요.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데 분분한 게 있지만 색깔이 진해져서 진장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 참된 간장이다라고 그래요. 참진짜를 쓴다고 해서 진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5, 6년 된 거를 진장이라고 불러요. 얘랑 진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얘를 참된 맛이 나는데 달콤한 맛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진감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쁜 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얘랑 진간장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 간장을 설명하려면은 처음에 나오는 국간장을 뽑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서 중장이 되고 중장의 시간이 더 돼서 진장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거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 시간을 가로질러서 현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뿅 하고 넘으면 현대인 거야. 우선은 현대로 넘어온 간장은 분류가 청장, 중장, 진장이랑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몽고광장. 몽고 그거는 여기 위에다가 내가 브랜드로 좀 쳐놓게 해서 아까 맛간장 얘기했죠? 맛간장 진간장. 진간장 오 잘한다. 조미간장. 오 조미간장이라는 걸 알아요? 국간장 좋아요 땡큐. 양조간장 카페 사장님 좋아요. 외간장. 외간장 오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향신간장? 뭔가 생선이 들어갔을 것 같아. 어간장, 홍게 맛간장, 옳지. 간장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간장을 논할 때 간장의 이름이랑 브랜드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는 분류해서 우리는 마트에 갔을 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냐를 기준으로 3가지 분류만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파생 상품 3 플러스 알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요? 청장, 국간장, 조선간장이라고 불리는 것만 요즘 시장에서 거의 구할 수 있어요. 그게 국간장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조선간장이라는 이름 아니면은 국간장이라는 이름 나오면은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맛이 개운하고 산뜻한데 감칠맛이 좋고 고소해요. 그래서 북요리에 제일 많이 쓰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만들어서 먹었던 장류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가 하나 있어요. 나물. 정답. 국요리랑 나물 무칠 때는 얘만한 게 또 없어. 얘는 굉장히 연해요. 짠맛은 세. 만약에 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에서 설탕 맛이 난다고 생각해봐. 이상하겠죠. 그래서 얘는 국 끓일 때 넣는 간장이기 때문에 단맛은 어떻다? 약하다. 여기 나오는 요 단어들만 알면 국간장 끝이야. 이러면 약간 정승재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음식도 만들고 싶고 그냥 간장을 갖다가 회 같은 거 찍어 먹고 이런 데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런 간장은 보통 뭘 쓴다? 진간장. 진간장 오답이에요. 오답. 그치, 양조간장. 두 번째, 양조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서 들어온 방법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를 양조간장을 만들 때 콩을 불려가지고 삶은 다음에 밀이나 볶은 보리 같은 거를 같이 넣고 균을 투입을 해가지고 얘를 알매주라고 해가지고 국간장은 블럭으로 크게 하는 반면에 양조간장은 매주를 요 아라리 다 따로 발효를 해요. 그래서 얘를 무슨 매주라고 부른다? 알매주라고 부른다. 얘를 삶아가지고 으깨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발효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생산성이 얘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소금물이랑 만나가지고 발효를 했을 때 알이 작으니까 발효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 힘들어, 씨. 왜 이렇게 힘들지? 강의가 되게 힘드네. 뽑혀지는 성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보다는 색이 어떻다? 진하다. 그 대신 국간장처럼 자연에서 발효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짜게 발효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염도가 조선간장, 국간장보다는 낮아요. 그 대신 뽑혀지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거의 비슷한 시간 아니면 더 긴 시간을 발효를 하기 때문에 뽑혀지는 단맛이 세요. 얘랑 전부 다 반대라고 보면 돼요. 아주 감칠맛 좋은 달큰한 맛이 나면서 색깔이 아주 까무잡잡해가지고 뭘 찍어 먹기가 좋다? 회를 찍어 먹기가 진짜 좋아. 웬만한 회간장은 다 어디 출신이다? 양조간장 출신이다. 회를 찍어 먹는다고 하는 거는 재료가 익힌 거예요?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얘는 생으로 먹는 재료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무침 요리에 강해요. 생으로 먹을 때 좋은 게 양조간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진간장이 있다. 진간장은 양조간장 더하기 산분의 간장이다 라고 보면 돼요. 산분의 간장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양조간장 쓴다고 그랬죠. 알매주를 써서 색은 좋으면서 염도는 낮고 단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 양조간장인데, 얘를 산분의 간장이랑 섞는 거예요. 콩이라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얘가 부서지면서 맛있는 감칠맛,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를 소금물에다가 용해시켜서 먹는 게 간장인데, 분해되는 속도를 양조간장이 이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산분의 간장은 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서 간장을 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혼합해서 만드는 간장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미 재료들이 많아. 오픈 소스 같은 느낌이 진간장이야. 여기다가 조금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좀 넣어요. 그래서 얘는 열에 굉장히 강해요. 무슨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볶음 요리야. 찜! 좋아요. 생선 우리 보통 뭐해 먹어요? 조림! 그치. 하지만 진간장은 태생이 양조간장 출신이기 때문에 얘랑은 다 같이 양조간장을 써도 되고 진간장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회를 갖다가 진간장에 찍어 먹으면 큰일 나느냐? 큰일 나진 않아요. 국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한번 끓여서 사용하는 간장, 간장게장에 들어가는 간장, 장아찌에 들어가는 간장, 양조간장으로 써도 괜찮지만 향이 급하게 날아가는 성질이 있으니 진간장을 써서 보통 하는 게 업소의 레시피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미되는 맛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양조간장보다도 더 높아. 염도는 양조간장이랑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낮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색소를 집어넣고 3분의 간장을 넣기 때문에 3분의 되면서 얘는 색도 되게 진하거든. 그래서 색은 더 진해요. 얘는 하여튼 모든 게 극한으로 달려가. 구수한 맛으로 따지자면은 국간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얘가 2등. 그 다음에 아쉽게도 얘는 구수한 맛은 확실히 떨어져요.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간장을 어떤 방법에서 써야 되는지 요거 한 장으로 싹 다 정리를 했는데 내가 뒤지게 힘드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거 제품 몇 개? 따라라다따라. 자
국간장은 당연하겠죠. 얘는 이름이 국간장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은 뭐 이건 알려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명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기순도 선생님 그 유기농 간장이에요. 요 제품도 국간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맛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봤었을 때 이 맛간장 중에서 국지개용 있잖아요. 식품 유형이 한식 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식 간장은 어디에 수렴된다? 국간장에 수렴된다. 그래서 얘는 맛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맛이 섞여 있지만 얘는 국간장 베이스다. 그 다음에 양조간장. 양조간장 써있네? 그것도 또 701이야. 여러분들 이 샘표 간장의 그 양조간장에 탑티어 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701과 501 두 가지가 있어. 701이 좀 더 비싸. 왜 비쌀까? 좀 더 많이 잘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는 조림 볶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얘는 식품 유형이 양조간장이에요. 진간장 베이스가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 다른 맛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세게 넣어줘서 조림이랑 볶음을 해서 간장향이 조금 날아가더라도 맛을 보존해주는 대신에 얘는 간장을 뭘 썼다? 양조간장을 썼어요. 그래서 얘는 진간장의 탈을 쓴 양조간장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간장들, 아무리 봐도 홍게간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청간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연두해요는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가지 여기 보면은 참진짜 썼죠? 진간장.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1번 국간장, 2번 양조간장, 3번 진간장 조합에서 저는 얘네 둘은 빼주고 싶어요. 얘네 둘은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이나 국간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조미간장이지만 확실히 간장의 베이스는 국간장에 양조간장이다라는 거 알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 샘표 맛간장 국지개용은 한식간장으로 식품 유형이 되어 있고 맛간장 중에서 조림 볶음용은 양조간장으로 식품 유형이 되어 있어요. 간장을 고를 때는 뒤에 라벨을 꼭 읽어봐라. 얘네들은 그러면은 간장을 구분을 할 때 진간장이라는 이름 뭐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화려한 말을 써놓고 뒤에 식품 유형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혼합 간장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 뭘 혼합했다? 양조간장이랑 3분의 간장. 그래서 얘는 혼합간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식품 유형 혼합장, 식품 유형 혼합간장이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맛있는 맛들을 담뿍 넣어서 조미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레이 매니저님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조미간장류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맛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전통장으로 다시 한식의 전통간장으로 넘어와서 진짜로 그냥 간장을 만드는 방법 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간장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간장, 육장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해서 육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랑 우리가 보고 있는 요런 홍게 맛장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도 넣어서 우려냈잖아. 얘네들은 보통 홍게 추출물이나 홍게랑 소금이랑 섞어가지고 담근 젓갈에다가 간장을 섞어서 만드는 혼합간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종류 중에 홍게간장 말고 또 요즘 또 어간장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지? 어간장이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간장이라고 해서 파는 것들 중에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요거예요. 우선은 읽었을 때 맑을 청자를 썼어. 맑을 청자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큰일 나는 거야. 청간장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 야, 진짜 옛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청장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나 또 이 대상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해가지고 몇 박스 받아가지고 한번 써봤단 말이야. 뚜껑을 딱 하고 열어가지고 첫 맛을 보는데 이거 간장이 아닌데? 그러고서 뒤를 딱 하고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멸치 농축 액젓이 메인 재료예요. 간장의 맛을 표방한 액젓류에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이름은 청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뭐로 분리해 놓으면 좋다? 액젓처럼 쓰시면 좋다. 그래서 얘는 간장이지만 살짝 간장의 이름을 빌린 깔끔한 액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조금 분리해 놓으면 되고, 다음은 간장인데 연두를 들고 나왔네? 얘는 실은
나중에 왜 한식에 대해서 내가 막 뭐 이런저런 분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끝판왕처럼 한번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한식의 조미료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미원부터 시작해서 다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페 사장님 좋아하시는 3세대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4세대로 나온 이것까지 해가지고 실은 연두는 조미료 계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연두를 만드는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콩 발효액이에요. 그래서 얘도 실은 간장처럼 비슷하게 콩을 발효해서 했지만 여러 가지 맛들을 섞어서 얘는 간장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뭐로 분류하면 좋다? 조미료로 분류하면 좋다. 조미료 편에서 다시 한번 연두는 끌어오기로 하고. 간장 집에 하나만 산다면 어떤 간장 사면 될까요? 간장 종류가 전 세계로 치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를 고른다는 게 되게 힘드니까. 근데 내가 캠핑 갈 때 정답을 하나 찾았어. 내가 캠핑 갈 때 이 다 사갈 수 없잖아. 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하나를 들고 가야 되면 뭘 들고 가야 되냐? 양조간장을 들고 가야 돼. 양을 잘 조절해서 쓰면서 소금이랑 같이 쓰면은 국간장의 효과도 낼 수 있고요. 조미료를 잘 쓰고 단맛을 조금 더 첨가해서 쓰면은 진간장 느낌도 낼 수 있어. 양조간장은 이쪽이나 이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진간장은 이쪽으로 가질 못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집에 하나를 구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품질 좋은 양조간장을 하나 구비를 해놔요. 간장 같은 거 어떻게 보관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은 간장은 꼭 피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자면 직사광선이에요. 항아리에다 넣고 직사광선을 쏘여도 간장은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게 뚜껑 딱 덮어가지고 보관하다가 곰팡이 끼지 말라고 해바라기 해놓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끓여가지고 부어주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증발이 일어나면은 그냥 간장이 스르륵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물론 밀봉 잘해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간장을 쓰는데 꼭 피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직사광선. 저는 제가 받아온 오래된 간장들은 집에서 물론 독이나 항아리를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간장은 저는 식품용 유리용기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은 간장이 변질이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 한마디로 어디에 들어가면 좋다? 찬장. 찬장에만 있어도 3년이고 5년이고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외에 특히나 다른 아이들은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염도도 심지어 낮은 거는 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엑기스들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도가 막 5%, 6%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실온에다가 서늘한 곳에다가 오래 보관하더라도 가요. 따자마자 어디로 넣으면 좋다? 냉장고로 넣으면 좋다. 참고로 업소에서는 네. 보온된 간장은 냉장 보관을 하셔야지 식품 위생법에 자, 그래서 오늘은 간장 101 간장 네. 춤추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자, 오늘은 셰프 EOL-TV 간장학개론 간장 101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간장 얘기가 있다면은 나중에 또 AS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건 댓글에다 막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개론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EOL-TV 구독, 좋아요, 조댓구알 네, 꼭 부탁드리고요. 갈게 안녕.